미 해군을 대표하는 특수부대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네이비실, 즉 육해공 어디든 투입되고 전투가 가능한 전천후 특수부대. 하지만 이들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네이비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불리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뤄볼 영화는 바로 이 레드윙 작전을 연출한 론 서바이버라는 전쟁 영화인데요. 외로운 생존자라는 영화의 뜻처럼 굉장히 암울할 것만 같은 이 영화의 주제 레드윙 작전. 오늘은 영화 속에서 다루고 있는 실제 이야기와 영화의 다른 점, 그리고 비하인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화의 첫 시작 장면을 보면 네이비실 대원들의 살벌한 훈련 영상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영화를 위해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영화 제작을 위해 감독이 직접 해군에 의뢰한 아카이브 영상을 받아 영화에 차용한 것입니다. 미 네이비실 팀의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오점을 남긴 이 레드윈 작전은 도대체 뭐였을까? 2005년 6월 28일 시작된 레드윈 작전의 목적은 아프가니스탄 쿠나르 지역에 위치한 소탈로 산속에 숨어있을 탈레반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아흐메드 샤를 생포하거나 처치하기 위해 미 네이비실 4명의 대원이 해당 지역으로 투입된 작전을 말합니다. 이 4명의 대원은 영화와 같이 마커스 러트렐, 마이클 머피, 매튜 엑설슨, 데니 리치였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미 해병이나 네이비실들은 보통 미국의 스포츠팀 이름을 작전명으로 명명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레드윙 작전도 디트로이트의 하키팀 이름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미 해병대가 이전에 수행했던 작전명 또한 댈러스 스타즈 하키팀의 이름을 딴 오퍼레이션 스타즈였죠. 영화 첫 부분을 보면 마커스 러트렐 중사가 구조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장면에서 러트렐 중사는 심장이 멈춘 것으로 표현되지만 실제 구조 당시에 러트렐 중사는 심장 박동이 끊임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중반부 작전 중 작전팀들은 노인 1명과 소년 2명의 염소치기 일행들을 발견하지만 실제로는 1명이 소년이었습니다. 이후 이들을 그대로 풀어줄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일지 투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유일한 생존자인 마커스 러트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투표는 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마이크 머피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실제 작전 당시에도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풀려난 염소치기 소년은 탈레반들에게 이들의 위치를 알렸고 1시간 30분 만에 그들을 매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레반들이 미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노인과 어린이들을 염소 목동들로 가장시켜 산으로 정찰을 보내는 일이 당시에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곧이어 전투가 벌어졌고 긴박한 연출을 위해 비교적 짧게 표현된 영화 속 전투 장면과는 대조적으로 약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투는 지속되었고 실제로도 탈레반을 피하기 위해 벼랑으로 뛰어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미 네이비실 팀 대원들이 입은 부상들은 실제 고증을 거쳐 재현된 내용입니다. 영화의 감독인 피터 버그는 해당 대원들의 부검 보고서를 보고 그들이 작전 당시 입었던 부상을 재현하고 의상팀과 협의하여 더욱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 작전의 유일한 생존자인 마커스 러트렐 중사는 영화 막바지 구조팀에 부축당하며 걸어가지만 실제로는 무릎이 부러지고 골반에 금이 가는 등 부상 정도가 엄청나게 심해 일어서지도 못할 당시 상황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작전은 4명의 네이비실 대원 이외에도 많은 인원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공식적으로 레드윙 작전 중 19명의 군인이 사망하였고 1명이 부상당했는데요. 작전 중 사망한 네이비실 대원 3명과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치누크 헬리콥터에 탑승해 있던 미군 16명이 그들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헬리콥터 격추 장면을 마커스 러트렐 중사가 목격하지만 실제 작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당 시간에는 마커스 러트렐 중사가 지상에서 탈레반과의 총격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고 바위틈에 기어들어가 숨어있을 때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마커스 러트렐 중사는 굴랍이라는 현지인에 의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파슈툰족의 윤리 강령이자 전통 생활 양식으로 전해 내려오는 외부인 보호 규약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른바 파슈툰 왈리라는 규칙은 적에게 쫓기는 사람이 자신들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전통 율법입니다. 다만 영화에서는 기껏해야 서너 시간 정도 보호해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4일 동안 보호해주고 숨겨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큰 도움을 받은 러트렐은 이후 굴랍과 다시 재회했다고 하네요. 영화의 긴박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러트렐 중사는 아흐메드 샤의 부하들에 의해 참수당할 뻔하는 연출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없었고 숨어있는 러트렐을 구조팀들이 조용히 데리고 나갔으며 역시나 구조 당시에 총격전이 있던 영화와는 다르게 총격전 없이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꼬마 아이가 칼을 던져주는 행위도 없었고요. 자, 이렇게 레드윈 작전은 종료가 되었는데 그들이 그토록 찾았던 아흐메드 샤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이번 레드윈 작전은 잘 빠져나갔지만 실제로 그는 2008년 파키스탄 경찰과 총격전 도중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아프가니스탄 쿠나르 지역의 험준한 산맥을 재현하기 위해 제작팀들이 뉴멕시코에 있는 산타페 국유림의 상그레데 크리스토 산맥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탈레반의 마을과 파슈툰족의 마을 세트는 뉴멕시코 칠리 지역에서 촬영하였다고 하네요. 실제 러트렐 중사는 이 영화 속 몇몇 장면에서 카메오로 나오는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 법도 한데 역시 그냥 네이버실이 아닙니다. 영화 초반부 신병을 노리는 장면, 영화 후반부 러트렐을 구출하기 위해 보내지는 치누크 헬리콥터 안에 대원 중 한 명으로 나옵니다. 여담으로 실존인물 하사 마커스 러트렐은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실존인물이었던 크리스 카일 하사와 절친한 친구 관계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론 서바이버와 레드윈 작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범스였습니다.